다만 말하는 그 인내심이 뭐냐면 완벽한 매수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조정을 마치다가 돌파가 나오는 이런 구간을 반드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제가 항상 라이브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베이스를 형성하는 구간은 아직 이 주가의 움직임이 위로 갈지 또는 아래로 갈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스프링을 응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를 형성한다는 것은 스프링을 응축시키고 있는 건데, 스프링이 수축되다가 발사를 하는데 이 발사를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베이스 만들고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이런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 아직 지금같이 주가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는 함부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불타기 잘 못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불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타기는 반드시 베이스를 형성하고 돌파하는 구간, 우리가 이런 구간이 신규 매수 자리잖아요. 신규 매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구간이 바로 불타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주식이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는 의미잖아요. 이런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고서 매수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것이 불타기 방법은 아닙니다. 올바른 불타기 방법은 반드시 베이스를 완성하고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만 불타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 같은 자리도 불타기 자리가 아니겠죠. 현재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아직 이 시장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베이스를 완성하다가 다시 거래량도 마르면서 주가 움직임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던 이런 강한 수급은 향후 삼성전자가 얼마나 수급이 강한지, 또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시장은 더욱더 갈 길이 멀구나,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치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낼 때,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그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삼전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대로 무너집니다. 지수가 무너지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같이 무너져요. 지수가 상승할 때 내 종목이 오른 게 없다 또는 하락했다, 그래도 지수가 무너지면은 일단 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하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시장의 이런 전환점, 언제 고점을 찍고 추세가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고요. 일단 제가 판단을 내릴 때는 지난 금요일에 이런 강한 모습 보면서 현재 시장은 아주 건강하다, 여전히 상승 추세고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다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죠. 항상 투자자에게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 인내심이 뭐냐면은 제시 리버모어도 말을 해요.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라고.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인내심인데요. 그 인내심이 어떤 인내심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사고서 주가가 막 상승이 나오든 조정이 나오든 그냥 가만히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락 신호가 나오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말하는 그 인내심이 뭐냐면 완벽한 매수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조정을 마치다가 돌파가 나오는 이런 구간을 반드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제가 항상 라이브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베이스를 형성하는 구간은 아직 이 주가의 움직임이 위로 갈지 또는
아래로 갈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스프링을 응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를 형성한다는 것은 스프링을 응축시키고 있는 건데, 스프링이 수축되다가 발사를 하는데 이 발사를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베이스 만들고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이런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 아직 지금같이 주가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는 함부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불타기 잘 못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불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타기는 반드시 베이스를 형성하고 돌파하는 구간, 우리가 이런 구간이 신규 매수 자리잖아요. 신규 매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구간이 바로 불타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주식이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는 의미잖아요. 이런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고서 매수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것이 불타기 방법은 아닙니다. 올바른 불타기 방법은 반드시 베이스를 완성하고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만 불타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 같은 자리도 불타기 자리가 아니겠죠. 현재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아직 이 시장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베이스를 완성하다가 다시 거래량도 마르면서 주가 움직임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80만 원인데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베이스를 완성하는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주가가 더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엄연히 있고요. 베이스를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괜히 아무 데서나 매수했다가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좀 큰 폭의 조정을 견뎌야 하는 그런 인내심을 기르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베이스를 완성하다가 어쩌면 돌파가 안 나오고 추세가 아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점차 베이스를 만들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그런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현대차가 어떤 베이스를 완성한 이후에 저항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차 이런 신규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다고 하면 추가 매수 또는 새로운 신규 매수 자리가 나올 테고요. 돌파한 자리, 이런 자리가 나올 때, 이럴 때 현대차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요, 일단은 아직은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그 어느 하나 5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 안 나오고 있죠. 여전히 20일 이동 평균선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다시 또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좋은 모습 중에 하나고, 최근 증시를 살펴보니까 우주 섹터가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강한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이런 금융, 은행 관련주들, 배당주들, 제3차 상법 개정안 수혜주들, 그 중에 하나가 은행이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런 호재가 남아있는 은행주들, 이런 주식들이 최근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가 2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도 시장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좀 강하게 뭔가 반등하는 모습들, 지수보다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달바글로벌, 이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조정폭이 나올 때 오히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주 성장성도 우수한 종목이기도 하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성장성이 우수한 그런 화장품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품 섹터가 최근 강한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 역시 살펴봐야 될 그런 섹터 중 하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태양광 섹터도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중 하나죠. 최근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이런 인더스트리 액션,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해당 업종이 얼마나 또 시장보다 강하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최근에 이 태양광 섹터에서 아주 강한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죠. 이 태양광들 역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무데서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도 분명 가다가 이런 베이스를 형성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런 베이스를 돌파하는 이런 순간에 태양광들 매수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아주 훌륭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성이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PR이 8,000배가 넘어요. 8,000배가 넘는데, 왜냐하면 2024년도에 EPS가 겨우 1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PR이 높게 측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나올 때는, 작년과 올해의 실적이 너무 큰 차이가 날 때는 이걸 반영한 이 PR을 곧대로 반영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PEG를 적절하게 측정해야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종목들은 이 PER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8,200배. 근데 이것은 작년에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PER이 높은 거지, 또 12개월 선행 PER로 보면요, 12개월 선행 PER 4,375원을 반영하게 될 경우는 고작 23배밖에 안 됩니다. 즉 이런 PER을 너무 과도하게 맹신할 필요는 없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과도하게 지금 고평가된 그런 구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쨌든 이 태양광 섹터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는 겁니다. 현재 저한테 가장 관심 있게 보여지는 섹터, 반도체, 금융, 우주, 화장품, 태양광이라는 거죠. 최근에 높은 성장성을 보여준 섹터는 특히 이 우주가 아주 강한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루미르도 보시면요, 아주 높은 이런 성장성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 이런 종목도 보시면 성장성이 어마무시하죠. 증시는 미래의 성장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데, 현재 우주 섹터에 그런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이 PEG를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인 종목들이 우주 섹터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 섹터에 속한 종목들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수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장품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도 하이닉스 3전이 다시 또 살아나면서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날 아주 크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죠. 제가 장중에 추천드렸던 KNJ 올투사랑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장중에 돌파 나오니까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되게 괜찮습니다. 지수가 어떤 조정이 나올 때 지수보다 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좋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봤을 때 KNJ도 쭉 우성장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게 증시에서는요, 미래 성장성이 아주 우수한 이런 기업을 좋아합니다. 증시는 현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이익을 아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미래의 성장성을 먹고 자라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는 실적을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성장성이 크게 오르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돌파 구간, 어떤 매수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